예, 노동법이 법원이죠. 예. 결국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그 재판 규범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 양식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헌법, 법률, 법률 중에 관습법도 포함되어 있죠. 시행령, 시행규칙, 단체협약, 지역규칙, 규약, 근로계약. 이게 근로계약도 법원성을 인정을 하죠. 사적자치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게 제가 하나 써놓은 게 뭐냐면은 법원의 일반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예? 단체 협약이라든가 단체 계약 이런 것들 법원성이 부정된다고 제가 살짝 해놨는데, 이제 일반성이란 말을 우리가 법원에 있어서 법원에 있어서, 예, 일반성이란 말의 의미를 약간 좀 여러분들이 법률적 공부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좀 그렇게 일반적이다, 실질적이다, 구체적이다, 이런 표현에 담기고 있는 본질적이다, 이런 언어적인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 법원의 일반성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일반성이 아니라 법이 존재한다면은 이 법의 적용은 all, 모든 사람한테 적용된다. 이게 이제 일반성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법원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한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법률, 시행령, 법령들이죠. 법령, 관습법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돼요. 근데 단체 협약이라든가 취업규칙이라든가 근로계약은 그쪽 당사자들한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성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칠 때 우리의 법원으로 인정된 것들, 재판의 규범으로 되는 것들은 일반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가 법원이다 했을 때 법원에 해당 들어가는 거 보면 뭐예요? 법이 있고, 법은 헌법, 법령 다 들어가죠. 시행규칙까지 다 들어가죠. 법이 있고 플러스 알파로 단체협약, 규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다 들어옵니다. 이 알파의 문제인데 이 알파는 일반성이 존재를 하지 않잖아요. 법원으로 이 두 개를 인정해주고 있지만 일반성은 이 부분에서는 일반성이 해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건 해당이 되지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노동법 법원은 국가에서 제정된 헌법, 법률, 관계 법령 등이 될 거고, 자,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 국제 조약이라든가 국제 법규는 노동법의 법원이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조약을 맺는다든가 협약을 맺는다 그러게 되면 국회에 와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유엔 법규라든가 ILO 법규라든 것은 그것도 우리나라 법규에 그냥 들어와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들어오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또 구체적인 협약이라 하더라도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협약이라 하더라도 또는 국제단체들과 만들어진 협약이 국회 비준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법원이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조약과 국제법규도 법원이 됩니다. 이 앞전 시간에 얘기했을 때 판례 행정해석은 법원성이 부정이 됩니다. 판례도 바뀌잖아요. 행정해석도 재판관 정도의 능력을 갖지는 않아요. 우리가 국민신문고라든가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관련 부처에서 대답이 옵니다. 그럼 그것도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라고 행정부처에서 법령 해석을 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재판이 걸리게 되면은 아주 문제가 발생을 해요. 행정 해석에 의해서 행위를 했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집니다. 행정 해석은 하나의 해석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판례와 행정 해석은 법원성이 부정된다 하는 부분, 첫 번째 판례의 행정 해석은 법원성 부정된다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단체 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협약이 맺어지고 취업규칙, 근로자하고 사용자 간의 취업규칙, 전체가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조합규약, 근로계약 등이 법원성이 인정되느냐? 당연히 인정돼요. 이 알파가 뭐였어요? 알파가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규약이라는 것들이다. 취업규칙, 규칙이든 규약이든 근로계약 등 이것이 뭐예요? 알파죠. 알파. 이 알파가 이렇게 되죠. 이것도 법원성이 인정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법은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했던 뭐 불평등한 입장에서 했던 당사자를 맺은 협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사자 간에 맺었던 것이 법에 상위법,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조합법 파트에서 이 강행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 밑에 한계란 말이 있죠. 다만 그러한 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일탈했다. 생존권적 기본권이라든가 사회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일탈을 했거나 뭐 단체 협약을 맺는데 사용자가 아주 끝발에 좋아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안 돼. 이런 게 단체 협약에 들어와 있다. 그럼 일탈한 거예요.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은 무효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노동 관행의 문제가 있어요. 판례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노동 관행은 법은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또는 그 직종에서 그 산업별에서 그게 일반적인 노동 관행으로 인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체 협약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어요. 근데 누구나 그걸 갖다가 노동 관행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 예를 해놨어요. 크리스마스 날 상여금을 매년 지급해 왔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2015년 때 상여금 받았고 2016년 때 받았고 2017년도도 받았어요. 그럼 노동자들의 인식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2018년도에도 상여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상여금은 내 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식을 해버려요. 이 말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상여금은 아무 유보 없이 아무 조건 제한 없이 3년간 계속 지급이 왔다고 한다면 근로자들에게는 상여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대법원 판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동 관행이 법원이 되고 그 법원에 근거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재판에 의해서 청구권이 인정되는 이런 그 노동 관행의 과정을 거쳐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동 관행이 법원성이 인정되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노동 관행은 조건이 있겠죠. 일회성 관행은 존재하지 않죠. 관행이라고 할 때는 반복적 계속적 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반복적, 즉 반복성, 계속성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관행이라고 그래요. 노동관행이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법원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 법원성 인정이죠. 그러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불문법에서도 마찬가지고 관습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매년 상여금을 타왔던 크리스마스 상여금이 올해도 나오고 내년 나왔어요. 그 다음에도 나온다는 이게 법적 인식을 가져야 돼요. 당연한 인식.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그 근로자들 사이에 승인되고 있어야 되고 사용자한테도 승인되고 있어야 돼요. 사용자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상여금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작년에는 줬지만 올해는 안 줘도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인정, 승인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룰,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을 사용자든 근로자든 양쪽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협약, 규약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법 인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국회에서 만든 법은 아니겠죠. 제도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은 관행성이 인정이 되고 그 관행성에 의해서 법원성이 인정이 된다.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노동 관행은 근데 노동 관행에 한계가 있어요. 노동 관행은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계. 법 위에 존재하는 노동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계. 법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노동 관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 또 등등의 판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노동 관행에 대한 일방적 철회 쭉 주고 있다가 안 줘버렸다는 얘기죠. 이제 올해부터 안 줄 거야. 이게 철회죠. 그리고 안 준다고 하는 신입 직원들 또는 근로자들하고 같이 새로운 매년 이렇게 노동 협약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상여금 안 줄 거야. 이런 노동 관행을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을 제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관행은 법 제도로서의 인식을 이미 갖춰버렸기 때문에 그걸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동관행 체제에 불과하고 관행을 배제하는 특약도 불가합니다. 네, 그런 내용을 좀 알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런 우리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업자가 지역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해서 지역규칙을 만든다든가 또는 변경할 때에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노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규칙을 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전체 노동자의 의견들을 물어보는 그런 장소, 시간을 만들어서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그죠? 그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듣고, 특히 불리한 협약을 변경할,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더 낮은 쪽, 불리한 쪽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쪽에 있어서는 그냥 의견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요 핵심적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변경 같은 경우는 그냥 의견 듣는 걸로 만족을 하는데 불리한 변경을 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노동 관행과 관련된 부분이 노동 관행이 쭉 진행돼 왔는데 주던 것을 안 줘본다. 낮춰본다. 그런 관행이 철회가 된다든가 관행의 배제 특약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정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의 효력관계 총론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세 번째 분야가 이 부분입니다. 총론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하면은 세 번째 파트가 효력입니다. 노동법의 효력. 그래서 원칙만 좀 아시면 돼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즉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존재할 수 없다.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 시행규칙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위법 우선이 되는데 우선순위가 쭉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맺는 대등한 관계의 일반 사적 자치에서 만드는 제도 중에 단체 협약, 지역규칙, 근로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단체 협약의 제일 큰 법이고 큰 제도죠. 단체 협약, 지역규칙, 근로계약 순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시험 문제로서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위법 우선과 관련돼 가지고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이런 근로기준법을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 자, 취업규칙이 하나 있고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하나의 정관처럼 되어 있는 근로자와 상조 간의 큰 약속 틀이잖아요. 취업규칙이 하나 있고 개별적 근로자와 개별 근로자와 맺은 뭐가 있냐? 근로계약이 있어요. 이 근로계약과 지역규칙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지역규칙에 미달하고 지역규칙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언어 표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한하여. 이걸 꼭 알으셔야 돼요. 법은 말 꼬투리 잡기 싸움이에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그럼 무효된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무효된 부분 그냥 지역규칙 들어간다. 지역규칙 적용한다. 이 언어 표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돼 있죠. 지역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지역규칙이 상위고 근로계약은 하위예요.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그러니까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건 아니죠. 그러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뭘 갖다 끌어 쓴다? 취업규칙을 갖다 끌어다 쓴다. 얘기죠.